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코딩 플랫폼과 통합 개발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 10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VS 코드에서 자바 실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JDK 설치와 VS 코드 환경 설정을 이해하고요. VS 코드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DK와 C++의 컴파일러 설치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JDK를 설치하고 VS 코드를 실행하는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바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고요. JDK와 C 또는 C++의 컴파일러 설치하는 이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S 코드의 확장팩을 추가하고 C의 컴파일러 단계에 대해서도 실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자바 프로그램 예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자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JDK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해당하는 오라클의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내 OS에 맞는 자바 JDK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중간에 보면은 운영체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부분에 중간 x64 인스톨러라 그래서요. exe 파일이 있고요. 압축 파일 형태나 일반 실행 파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실행 파일 exe 파일을 간단히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설치 과정이 간단하고 자동으로 환경 변수가 등록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JDK의 설치 단계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해당하는 메시지 보고 넥스트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위치는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넥스트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상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클로즈를 하면은 JDK 설치는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JDK의 설치가 중요한 이유는 JDK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VS 코드 그 다음에 자바 확장팩 순서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JDK가 없으면 아무리 VS 코드 확장을 깔아도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바를 실행을 하는 컴파일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클립스나 여기 지금 사용하는 VS 코드 전 단계에서 JDK를 반드시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설치 후에 터미널에 자바 다시 버전이라든가 자바 컴파일인 자바 C 버전을 해서 해당하는 버전이 잘 나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VS 코드의 코딩 에디터로 들어와서 왼쪽 부분에 확장팩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확장팩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컨트롤 쉬프트 X키를 클릭해서 확장팩 설치 화면을 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장팩의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열면은 extension for java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자바를 설치하는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내 PC에서 트러스트 하고 그리고 바로 인스톨 할 수 있는 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간단한 자바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탐색기에서 또는 파일에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기존의 VS 샘플이라는 새 폴더를 만들어 놔서 저희가 앞쪽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플러스라는 모양이 나타나실 겁니다. 거기에서 hello.java라는 파일 이름을 주시고요. 그렇게 hello.java를 주면 public 클래스 부분의 이름 부분도 같아야 합니다. 자바의 언어 관련된 부분은 이클립스에서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 클래스 이름 파일명과 클래스명이 같아야 하고요. 원하는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일부러 소문자를 썼는데요. 보통 자바에서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디터 탭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리네임 파일을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바의 규칙을 조금 살펴보면 파일명과 클래스명이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헬로우 소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자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hello.java라는 파일 리네임을 하셨으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간단한 소스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용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액세스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은 그대로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자바를 실행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 플러스 F5 키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플러스 F5랑 또는 위쪽의 메뉴에서 런을 실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 아래쪽 터미널 창에 안녕하세요 라고 실행 결과물 프린트 lm 부분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바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과 같이 제공되는 예제 파일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한 번씩 코드를 타이핑 하셔도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부분을 출력을 해주고요. 사용자한테 입력 한 줄을 받아서 네임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는 프린트 문을 주고요. age라는 변수에 입력된 나이 값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입력받은 이름과 나이를 포함해서 인사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나이는 몇 살이군요 라는 프린트 문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모두 작성한 후에는 자바 실행할 때 VS 코드에서 컨트롤 플러스 F5 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실행한 터미널 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누구누구님 하라고 분명히 위쪽에 한림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라는 부분은 잘 출력이 되었는데요. 입력받은 한림이라는 부분은 물음표가 나타났네요. 이 부분은 한글 출력에 오류가 난 건데요. UTF-8로 맞춰야 해당하는 결과값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외국에서 만들어졌고 영어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 한글과 충돌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UTF-8로 한글 출력에 대한 부분을 선언해주고 또는 글꼴을 선언해주는 부분의 예제를 포함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각 언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VS 코드의 에디터에서 에러가 나므로 저희는 터미널 환경에서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chcp65001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파워쉘 코드에서 UTF-8로 전환이 되고요. 하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내가 VS 코드를 닫은 다음에 다시 실행을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을 다시 입력해야 해당하는 한글을 정확히 출력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자바 실행 시 옵션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자바 다시 D 파일의 인코딩을 UTF-8로 하고 해당하는 파일명을 주어서 실제 강제로 UTF-8을 인코딩으로 지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기본 터미널, 그러니까 커맨드 프롬프트나 git 패시를 혹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세팅 제이슨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두 줄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VS 코드에서 세팅 제이슨 파일을 열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장을 해 놓으면 가장 안정적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게 되고요. UTF-8 기본값으로 고정이 되므로 한번 설정하면 항상 정상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JDK와 C++처럼 컴파일러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VS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JDK, 자바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요. VS 코드에서 C나 C++를 사용을 할 때에도 역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C++이나 JDK도 모두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자바 C나 자바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바의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C++도 마찬가지로 G++이라는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하는 확장자에서 EXE가 나오고 그리고 실행하는 순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VS 코드는 에디터, 즉 글을 편집하거나 코딩을 편리하게 작업을 편리하게 해주는 에디터일 뿐이지 컴파일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패스 프로그램을 바로 설치를 해주는데요. C++ 같은 경우는 저희가 G++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해당하는 경로 안에 패스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VS 코드에서 JDK, 자바를 쓰는 방법과 C++를 쓰는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실제 C++를 사용하는 데서는 약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C++ 예제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우리 시스템의 환경 패스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계가 조금 까다로우니 영상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C++ 예제 실행을 위해서 저희는 은행 계좌 관리라는 예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VS 코드 에디터에서 C나 C++를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저희는 MSYS2의 공식 사이트로 가서 VS 코드에서 C++를 실행할 수 있는 C 컴파일러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해당하는 위치에서 MINGW 64비트의 다운로드로 경로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 설치를 하면 요 30이나 64, GCC, G++를 포함하도록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치된 내 환경을 탐색기를 좀 보시고 해당하는 폴더를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 폴더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파일 탐색기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환경 패스를 하고 나면 저희는 VS 코드 터미널에서 G++ 버전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이 컴파일러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MSYS2에서 윈도우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압축 파일을 또는 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단계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인스톨레이션 되는 폴더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기본 폴더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시작 메뉴, 스타트 메뉴에서 이름은 MSYS2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인스톨링 하면 단계적으로 저장이 되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MSYS2를 지금 설치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요 체크 버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피니쉬를 하면 저희는 C++에 해당하는 또는 C에 해당하는 컴파일러는 모두 설치가 끝난 것이죠. 자, 그 다음 과정입니다. 저희 각자 노트북 또는 PC에서 윈도우 창을 누르시고요. 환경 변수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는 제어판이 나타나게 되고요. 저희는 시스템 속성 창에서 가장 아래쪽에 환경 변수라는 부분으로 클릭해서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변수에 들어가면 각자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변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시스템 변수가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서 바로 환경 패스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러한 부분을 실행하지 않았었는데요. C++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 과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로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경로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VS 코드에서도 컴파일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스 추가하는 방법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요. 저희는 시스템 변수에서 패스라는 변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편집을 눌러서 환경 변수 편집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맨 아래쪽에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금 전에 깔았던 MSYS64라는 프로그램의 경로를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는 파일 탐색기를 먼저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C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C에 MSYS64라는 폴더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혹시 여기에서 바로 bin이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셨다면 여기 MINGW 여기 64로 다시 한번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bin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께서 처음 이 경로로 접근을 하시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C나 C++, CPP를 실행할 수 있는 이 파일들, 즉 컴파일러들이 없는 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C에 MSY64 들어왔는데 바이너리 폴더가 바로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INGW64로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bin 경로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 탐색기 위쪽에서 이 경로를 복사하시는 거죠. 컨트롤 C 복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아무런 파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설치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여기 경로만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온 경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환경 변수에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칸이 생길 거예요. 여기에 컨트롤 V하고 경로를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보이실 거고요. 이 경로는 맨 마지막에 추가했으므로 맨 아래쪽에 있을 수가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혹시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이 약간 걱정이 되신다면 위로 이동해서 먼저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윈도우 창을 다시 한번 누르고 거기 설치된 MSYS2의 폴더 안에 프로그램들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이너리 폴더 안에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64비트 C/C++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파랗게 보이는 아이콘 MSYS2의 WinGW64를 클릭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꼭 파란색 터미널을 열으셔야 되고요. 이 터미널은 유닉스, 리눅스 기반의 달러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팩맨, PC 팩맨이라고 하시고요.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대문자 SYU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중간에 계속 설치를 하겠습니까? 또는 재시작을 하겠습니까? 하면은 저희는 yes 하고 엔터 쳐서 창을 닫거나 또는 설치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창이 닫았으면 다시 여기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서 열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달러 표시가 나타나게 되면 팩맨 한 칸 띄우고 다시 S라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팩맨이라고 있고요. 여기 한 칸 띄우고 다시 S의 S는 대문자입니다. 한 칸 띄우고 다시를 두 개 쓰시고요. needed 한 칸 띄우고 이제부터 쭉 붙여 쓸게요. 베이스 다시 디벨롭먼트 DEVEL이라고 타이핑 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한 칸 띄우시고요. WinGW 다시 W64비트 다시 X86 언더바 64에 다시 GCC 이렇게 하면 저희는 베이스 디벨롭먼트인 메이크, GDB 같은 기본 개발 툴을 설치가 할 수가 있고요. 64비트의 C와 C++ 컴파일러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실행이 끝나고 나면 터미널의 상태에서 GCC 다시 버전이라든가 G++ 다시 버전, 다시 버전으로 해서 문제없이 잘 설치가 되었는지 실행 파일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G뿔뿔에 해당하는 이 컴파일러를 설치만 했다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서 아까 보셨던 탐색기 바이너리 밑에 해당하는 컴파일러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S 코드로 다시 오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왼쪽에 확장팩 프로그램 컨트롤 쉬프트 X를 해서 창을 열으실 수가 있고요. C와 C++로 검색을 하면 C++의 러너라는 확장팩 프로그램이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파일에 오픈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새로운 파일을 플러스해서 뱅크 cpp라는 파일을 생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거고요. include input output 스트림과 그 다음 스트링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임포트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의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다음에 홍길동의 금액을 보여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역시 해당하는 언어의 강좌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VS 코드에서 C나 C++ 컴파일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모두 다 실행이 되면 자바 프로그램과 다르게 저희는 터미널 창을 열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터미널 창을 열으시고요. 여기서도 지금 홍길동이라는 한글 또는 무슨 원이라는 한글을 쓰고 있으므로 먼저 CHCP65001 해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 한글 깨짐 방지를 시켜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뱅크 CPP인데요. 그죠? 네, 저희는 G 뱅크.c++을 컴파일해서 뱅크.exe 실행 파일로 G 명령을 여기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행 방법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목적 파일과 오브젝트 파일과 그리고 exe 파일을 저희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간단히 뱅크.exe라고 누르시면 홍길동님의 잔액은 12,000원입니다.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VS 코드에서 사용하는 자바 프로그램과 C, C++ 두 가지를 봤는데요. 자바 프로그램은 단순히 메뉴에서 런을 하는 부분 실행하는 것과 C++은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C 소스 컴파일을 해야 된다라는 차이점을 익혀 보았습니다. (10차) 시의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JDK를 먼저 설치하고 VS 코드를 실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실습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자바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여 한글 오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JDK와 C++ 컴파일러의 설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VS 코드 확장팩을 추가하고 프로젝트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바와 C++과 같은 컴파일러를 설치하고 C++에 대한 실행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10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